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속 시원히 파헤쳐줄 평범한 여성 노동자들의 비범한 이야기 을들의 당나귀 귀. 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대중문화와 전더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또 저희는 정말 즐겁고 알차고 신나는 얘기로 준비해봤습니다. 예,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저는 손희정이고요. 네, 지난주였나요? 한국연호에서 하는 노동자 맞아요. 교육에 다녀왔고요. 예, 되게 에너지 많이 받고 즐겁게 말 많이 하고 왔습니다. 정말요? 네네. 얼마나 말을 많이 하셨는지. 네, 네. 그러게요. 네, 무려 30분을 추가하셔가지고. 3시간 30분을. 네. 근데 사람들이 듣고 나서 정말 좀 일목요연하게. 네, 강의 평가 되게 좋았어요. 그쵸. 네. 다행입니다. 혹시 미모 때문? 그것도 한몫하지 않았을까요? 네, 네, 아니 그랬습니다. 귀엽다. 강사님이 귀엽다는 얘기를 막. 내용이 안 되면 예, 아이, 무슨 말씀. 웃음이라도 네. 말하면서. 네. 네, 하여간 저희도 즐거운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그리고 저번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여성 영화 네. 2회차 얘기를 진행하기로 해서 조영 선생님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예. 네. 우선 인사 먼저 드리면 지난 시간에 이어 또 참석하게 된 서울국제 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조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군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도 뭐 요즘에 확실히 페미니즘이 이슈인 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교 이제 강의를 나가다 보니까 이제 방학이었는데 방학 같지 않았던 예, 역시 손 선생님처럼 특강과 특강과 이제 원고로 한 여름을 보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바쁘긴 하지만 되게 많은 분들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막 마련되기 시작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바쁘지만 행복한 시간들이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정말 페미니즘을 얘기하는 장이 마련되고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공부받고 있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한국여성 노동자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손임지영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의 시간 동안 여성 노동자 리더십 교육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나왔던 주된 내용들은 페미니즘서부터 여성 노동 정책까지 다 한번 훑어보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거의 20대 초반서부터 50대 후반의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페미니즘에 관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되게 서로들 힘 받고 또 재밌어하고 이런 시간들이 꼭 필요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저희도 준비하는 저희도 되게 재밌고 또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거기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 저도 한국연어 활동가 매주입니다. 예, 그럼 저희 페미슈 얘기 시작을 해볼까요? 페미슈. 예, 오늘의 페미슈는 손희정 선생님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월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얼마 전부터 이제 한국 사회의 월경이 말하자 정말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지난 5월에 유한 킴벌리가 생리대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로 논란이 시작되었고요. 이미 너무 비싼데 어떻게 더 올리겠다는 거냐, 뭐 이런 식의 항의가 좀 있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생리대를 구매할 경제적 여력이 안 되어서 뭐 신발 깔창을 생리대의 대용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월경을 할 때에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10대 여성의 이야기가 여성들의 이야기가 이제 보도가 되면서 그야말로 월경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SNS에서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됐었고요. 뭐 정치권이나 이제 각성의 목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네. 네. 사실 월경 그렇게 막 생리대가 가격이 비싸서
당연히 가야 될 학교를 못 갈 만큼 그런 정도의 저소득층의 어떤 그 10대 소녀들이 있었나에 대한 놀라움과 경악도 있었지만 월경이 또 한편으로 이렇게 뭐 신문과 미디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었나? 이런 거 막 이제 얘기해도 되는 때인가? 이런 한편으로는 그런 소녀가 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 하고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월경은 그냥 조용히 혼자서 은밀히 남에게 피해 안 주게 냄새를 풍기거나 맞아요. 또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처리해야 됐던 일, 정말 처리를 해야 됐던 일인데 이런 게 막 이렇게 드러나면서 약간 이중적으로 저는 놀라움을 가졌던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생리통이나 뭐 이런 거 있어도 별로 잘 말하지 못하고 저 학교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학교 때 체육 시간에 정말 생리통이 심하면 선생님께 말해라란 말을 선생님이 생리통이란 말을 못 쓰게 하고 손가락 2개에 엄지검지하면 M자 되잖아요. 어떡해. 그러면은 정말 이랬어요. 어. 선생님께서 체육 선생님이 남자였는데 저기 그 여학생들은 좀 그 힘든 일이 있지 않냐. 그러면 그 힘든 일을 엄지검지 한번 펴보셔서 붙여보세요. 그러면 N자가 되거든요. 맨스 이렇게 해서 좀 매직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또 한동안 생리라 말 못하고 매직이라고 마법에 그러는데. 걸렸다. 차마 그 10대 소녀가 입에 올리면 안 되는 단어 그것도 존경해야 될 선생님 앞에서 입에 올리면 안 되는 말이어서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게 네, 그런 기억이 이렇게 근데 저희 어머니도 났거든요. 어렸을 때 보면 생리라는 말이나 월경이라는 말 한국말을 안 쓰고 맨스라는 말을 맞아. 썼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맞아요. 이제 거리가 마치 암호나 기호처럼 영어로 하면서 그러니까 입에 담기가 이런 거죠. 네. 자지라 말하지 그쵸. 못하고 페니스라고 페니스라고 얘기하는 뭐가 것처럼. 다른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진짜 갑자기 그게 기억이 떠오르네요. 네. 지금 얘기하시는. 네,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생리에 대해서 이렇게 막 보도되면서 좀 개인의 경험, 뭐 또는 주위에서 들었던 얘기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었으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제가 생리를 좀 빨리 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하루는 이제 제가 그 생리 기간이었죠. 하루는 동네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동네 아주머니께서 저의 이 아랫도리를 보시고 거기에 이제 피가 묻어 있는 걸 보시고 막 되게 큰일 난 것처럼 막 이렇게 가리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왜 그게 그래야 되는지 잘 이해를 못했죠. 그냥 뭐 이렇게 생리 시작하면 엄마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정도까지만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잠깐 그러니까 생년적이 묻어 있는 것들을 남들한테 보여주면 정말 큰일 나는 건가라는 생각을 그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보여지면 안 되고 숨겨야 되는 것처럼 금기시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신성하게 여기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아마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되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한테만 얘기하고 아빠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 아버지가 꽃을 사들고 이제 오신 거예요. 첫 생리한 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오호하고 좋아하시는군요. 저의 기억은 이게 이렇게 축하받아야 될 일인가라는 어떤 공포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사해서 하도 그전에는 여자가 아니고 생리를 하면 여자가 되는 것처럼 내가 여자가 된 날이잖아요, 완전히. 원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성적 존재가 되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서 생리를 삼는다는 것. 근데 그것은 말하자면 임신이 가능한가 아닌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여자다 아니다를 나누는 또 그렇게 되니까 완경을 하고 나면 여자가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 뭐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던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그런 거 봤는데 왜 초경하면 아빠가 꽃 사오는지 모르겠다. 첫 몽정했다고 꽃 사오지 않지 않냐. 이거 뭐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근데 말하고 보니까 꼭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긴 하네요. 네. 급수습하시고 계십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네. 얘기하기 힘든 어떤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비싼 생리대 값도 정치적으로 이슈화
줘야 되고 또 저소득층에서는 사실 이게 무상급식처럼 보편적 복지가 돼야 된다. 이게 생리대가 없어서 학교 안 간다는 게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활발한 정치권의 그런 대응의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예, 그 뒤에는 어떻게 됐나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말하자면 깔창생리대 보도라고 이름 붙여진 그 보도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서 지원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빠르게 움직인 곳이 성남시, 전주시, 서울시 등이고요.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내년까지 이제 좀 뭐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나 정치권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고심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 생리대를 지원을 할 때 그 기준으로 어떻게 할 거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가난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이런 모멸감을 주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들을 좀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층위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민간 단위에서는 이미 모금도 진행이 되고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한 의원이 학교에 생리대를 필수적으로 비치해 놓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학교보건법 제9조에 학교장이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 발달 과정의 필수적인 기구를 구비해서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이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보건실에 갖춰야 할 필수 기구에 생리대를 포함시키는 내용도 들어있고요. 이제 그런 논란들 속에서 며칠 전에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제 진통을 많이 겪었고 네. 보도됐던 것처럼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네. 근데 그 내용에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을 위한 30억이 이제 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0억을 도대체 어떻게 쓰겠다는 건가 하고 봤더니 전국 모든 보건소와 지역 아동센터에 생리대를 무료 배치하는 것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그래도 좀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이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라고 해서 좀 더 진전된 방식이네요. 뭐 가난을 네. 증명해야 되고 내가 생리대 살 만큼 돈이 없어요. 막 이런 거를 말하지 않아도 이거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들을 네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저 사실 이런 움직임이 되게 고무적인 그렇죠. 건 뭐냐면 네. 사실 또 그 이제 깔창 생리대가 네.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가 됐던 게 뭐냐면 지난 4월에 사실 모르고 조용히 넘어갔었던 일인데 발굴이 된 건데요. 지난 4월에 국민안전처에서 생리대를 응급 구호 세트에서 제외해 버렸었던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왜 도대체 생리대는 제외가 됐냐 궁금해요. 라고 이제 막 문제 제기를 하자 국민안전처는 생리대는 활용도가 낮은 데다 어디다 활용하실지 모르겠지만 활용도가 낮은 데다 활용 연령대도 제한적이며 개인 취향의 문제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응급 구호 세트에 남성용 면도기는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남성용 면도기도 다 취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야말로 취향의 세계인 것 네.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취향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쵸. 이게 생리대는 정말 필수품이잖아요. 기본권의 문제. 예, 예, 여성에게는 정말 기본권의 문제인데 이거를 개인 취향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 인식 자체가 어떻게 그런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실 오늘 이게 좀 길게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이게 개인의 취향의 문제라고 이야기해버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국민이나 시민의 범죄에 여성은 고려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여성은 사실 소비자의 위치에서만 지금 계속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 소비자 운동 차원밖에 안 되고 있는 게 이런 문제이고 따라서 여성 운동이 소비자 운동을 사실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바로 이 지점인데요. 그러면 예,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취향의 문제가 돼버리는 것. 네, 국민의 범주에서 빠지는 건가요? 국민 안전을 지키는 거는 남성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구호품 활용도라는 거를 생각할 때 국민하면 남성 이렇게. 남성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활용도의 기준에 맞춰진 것은 면도기는 되는데 네. 생리대는 안 되는 네 이런 상황. 이 얘기 들으면서 저는 이제 그
옛날 생각나는데 80년대 후반에 한창 그 민주노조 투쟁할 때 맥신 커피 만드는 맥신 공장이 부평 사공단에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이 여성 노동자들이 투쟁에 들어가게 됐고 그 투쟁을 옥상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제 인천 여성 노동자의 활동가였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뭐 했겠어요. 생리대를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그 높은 옥상에다가 저희는 막 던져줬거든요. 분명히 이 중에 생리하는 여성이 있을 거고 갑자기 준비 없이 그렇게 파업 들어갔으니 얼마나 깝깝하겠냐.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그게 기본권인 거죠. 들어가 있는 거 생각하자마자 머리에 네, 딱 떠오르는 떠오르는 게 거죠. 뭐 밥, 뭐 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를 올려줘야 되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생리대를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었던 게 9, 6년도에 연세대에 이렇게 종합관에서 학생들 갇혀가지고 투쟁했었잖아요. 네. 그때 사실은 그 안에 여학생들의 생리대 문제가 되게 심각했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학생운동 차원에서는 그것을 대처하지 못했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 배움이 있었어야 되는. 네. 아, 그렇군요. 네.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정말 이 국민 안전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노가 우리 한번 야유 한번 보내볼까요? 너무 야유하고 싶다. 네. 네. 너무 후져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맥심 얘기하시면서 더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트위터 같은 곳에서 여성들이 이게 화제가 되고 난 다음에 뭘 또 문제 삼았었냐면 재난 영화나 만화, 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세계가 망한 다음에 근데 도대체 왜 생리대 없어서 고생하는 여자는 그려지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생리 문제를 그러니까 생리가 재현되는 웹툰이라든가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제 그래서 얘기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던 거죠. 사실 그게 얘기가 안 되니까 은밀하게 얘기되니까 사회적으로 그 경험이 정말 공유되거나 공론화되지도 않고 그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게 되고 감춰지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뭐 오지 탐험하는 왜 다큐멘터리나 뭐 그런 프로그램들 예능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정글의 법칙. 같은 영화 네. 예능에도 근데 도대체 그런 걸 딱 볼 때 진짜 어떻게 해결하지가 가장 먼저 좀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뭐 약을 먹어서 조절을 하기도 하지만 아니, 기간이 오래된다면 도대체 그냥 그런 거 사실은 공유해야 그러니까 여성들이 몸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인 두려움이나 불안감일 수도 있고 내가 어디 먼 곳에 맞아요. 여행을 갔다가 항상 생각하잖아요. 우리 저희는. 저희 이제 장기간 여행이나 아니면 배낭여행을 갔을 때 만약에 터지면 그러니까요. 갑작스럽게 진짜 갑자기 특히나 터지면. 불규칙하신 분들은 갑자기 터지면 도대체 저는 여행마다 꼭 걸렸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 수영도 있어요. 못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약 먹는 것도 매번 약을 먹는 것도 그렇게 좋은 일은 그쵸, 아니기 호르몬을 때문에 막 호르몬의 하니까. 어떤 변화나 이런 거에 또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그 몸을 스포츠나 뭐 여러 가지 여행이라든가 아웃도어 어떤 활동들을 할 때 여성들의 몸을 좀 제약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경험들을 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서로 알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계에서 사실 여성들 같은 경우 굉장히 전 심각한 문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리나 임신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동구권이나 이런 데서는 이거를 이제 컨트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후에는 뭐 임신이 아예 잘 안 된다든가 이런 경우들도 그러니까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어떤 방식 뭐 이런 것까지 좀 네. 같이 나누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 오늘 아마 그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될 텐데요.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거나 문화의 장에서 재현이 안 되는 반면에 실제로 이 월경과 생리대 같은 용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장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재현물 중에서 생리가 재현되는 건 생리대 광고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월경을 하지 않는 남성들 같은 경우는
그 생리대 광고에서 월경을 배우는 심지어 파란색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이 아니라 절대 빨간색으로 재현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저렇게 깨끗하게 흐르나 보다 이렇게 아는 남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월경이 파란색인 줄 아는 10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진짜요?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은 농담이 아니군요. 저희 딸이 해준 얘기는 생리를 소변처럼 이렇게 참았다가 자기가 자율자재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여자들이 괜히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생리를 내세워서 유세 떠느라고 생리 유세 떤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고 얘기했더니 그거 좀 참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놀랐다는 얘기. 예. 그래서 이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생리대 광고에 빨간색의 이제 그 뭐라 해죠 액체를 써서 광고를 하는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도 월경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공론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편으로 이제 전지구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케냐에서는 2011년부터 저소득층 여학생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뉴욕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2016년 6월에 공립학교와 무주택자 쉼터 그리고 교도소 여성들에게 탐폰과 패드형 생리대를 무료로 보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요 지점이 저희가 월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인데요. 네. 말하자면 월경을 여성 개인의 어떤 은밀한 일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이미 정지구적으로 시작된 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무슨 글을 쓰면서 좀 리서치를 하면서 알게 된 흥미로운 건 뭐였냐면 2015년이 전 세계적으로 월경의 해 로 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고 사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던 월경이 드디어 공론장으로 나오면서 저희는 한 발 늦은 건가요? 2016년이니까 2015년 작년이 그랬다는 거죠. 네, 아주 거의 동시대적으로 세계적인 흐름을 저희가 같이 타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네. 늦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시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여성지 있잖아요. 네. 여성지인가요 이게? 남성지인가요? 패션지. 패션지. 제가 너무 잘 몰라가지고. 아닐 수도 코스모폴리탄에서는 뭐 말하자면 2015년 가장 위대한 월경의 순간들 뭐 이런 것들을 뭐 뽑기도 했었어요. 그래요? 네네. 한국 코스모폴리탄. 아니요. 미국 코스모폴리탄.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몇 가지들이 나와 있는데요. 소개를 좀 드릴게요. 네네. 아우 흥미로워라.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네. 네, 영국에서는 키란 간디라는 여성이 생리용품을 착용하지 않은 채로 흐르는 월경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런던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란 간디 마라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사진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지 부분에 월경혈이 이렇게 묻어 있는데요. 마라톤 완주를 끝낸 그녀의 얼굴에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화사한 미소가 떠오르는 사실 그러니까 월경혈이 어디 바지에 좀만 묻어도 큰일 날 것처럼 GSM 얘기하신 것처럼 부끄럽고 막 수치스럽고 막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너무 자긍심, 월경 자긍심 월경 자긍심을 이제 보여준 정말 단어도 잘 만드셔. 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공론장에 보여주기 시작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마찬가지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생리대에 붙어있는 세금을 폐지하라고 피켓팅을 하면서 여성들이 또 흐르는 생리혈을 그대로 두고 이제 피켓팅을 했던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럼 작년에 이렇게 벌어졌던 네, 작년에 있었던 일인 거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그런 시위를 인사동에서 했었었죠. 네. 근데 참 그 마라톤이면 막 이렇게 중계도 되고 이러는데 저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거를 뭐 돈이 없어서도 아닐 거고 어떤 자신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마라톤을 완주한다는 근데 게. 그게 이제 의도적인 거라. 네, 의도적인 거였던. 의도적인 네, 건가요? 그렇게 그렇게 한 거. 지난번에 그 올림픽
에서 최고의 좀 스타 중에 한 명이 됐던 그 푸 위안 후이라는 왜 중국의 수영 선수 있잖아요. 굉장히 유쾌한, 굉장히 유쾌한 인터뷰로 정말 솔직한 인터뷰로 화제가 됐던. 근데 그 수영 선수가 이제 그 다음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 동메달 딸 때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 날에 이제 다른 종목 400m 종목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0.1 뭐 하여튼 초 차인가로 4위를 아깝다라는 말도 이상한데 왜냐하면 푸얀 호이가 자기는 너무 만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4위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인터뷰를 할 때 되게 얼굴을 이렇게 되게 찌푸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인터뷰어가 왜 어디 좀 불편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제부터 생리를 시작해서 지금 생리통이 이렇게 있다. 드러내놓고 네, 생리통이 있다. 그러니까 생리를 하는 와중에 사실 수영을 한 거죠. 네, 수영 경기를 뛴 거죠. 그래서 굉장히 솔직한 그러니까 생리통이 당연히 그 수많은 올림픽 선수들 중에는 당연히 생리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 퍼센테이지를 얼마나 얘기가 안 있을 되는 텐데 거지. 그게 이야기가 안 되고 있다는 거. 근데 오히려 그걸 솔직하게 내서 얘기를 하고 자기는 뭐 최선을 다해서 뛰어서 굉장히 행복하다 이런 인터뷰를 했던 것도 좀 화제가 됐던 거예요. 수영이라는 것과 왜 또 생리라는 것이 그렇죠. 좀 잘 연결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키란 간디의 제가 사진을 좀 찾아봤었어요. 근데 정말 그 가족하고 이렇게 얼싸안고 아빠와 형제라고 했나 자매였나 하여튼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을 봤었는데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찾아보면서 또 키란 간디가 했던 말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네. 그때 달리면서 나는 여자와 남자 모두가 생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사회화됐다는 생각을 했다. 생리를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남자를 선호하는 사회는 세계 인구 50%가 매달 공유하는 경험을 통해 유대할 기회를 효과적으로 막고 있다. 여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들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자신의 생체 기능에 대해 불평하거나 이야기하지 않도록 사회화된다. 볼 수 없다면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왜 중요한 이슈냐고 지금 바로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되게 중요한 게 불평하거나 이야기하지 않도록 사회화된다라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이건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야 되고 좀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을 해야 되고 터봇이 되는 거죠. 예, 터봇이 되고 이렇게 그냥 말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어떤 억압 기제로 사회에 작동되게 만드는 것. 이게 정말 무섭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딱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한 행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키란 간디도 화제가 되었고 네. 사실 또 SNS에서도 월경이 화제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예술가 루피 카우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여자 예술가이고요. 이분이 이제 인스타그램에 월경혈이 나오는 작품 사진들을 시리즈로 올렸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사진을 올렸다가 그러니까 뭐 또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어떤 여성이 이렇게 뒤태를 보이고 뒤태라고 말하면 안 되나요? 혹시 뒷모습을 보이면서 누워 있는데 거기에 엉덩이 부분에 월경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침대에서 누워서 자다가 뭐 생리혈 뭐 새는 것 뭐 흔하게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올렸다가 인스타그램에 의해서 자체 검열이 되면서 삭제가 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여성 유저들이 항의를 하고요. 도대체 왜 월경혈이 SNS에 올라오면 안 되냐.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사과를 하고 다시 작품을 게재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의 말 맞고 탈 많은 대선 후보죠. 도널드 트럼프가 여성을 월경을 가지고 깎아내렸다가 약간 뭐랄까 철퇴를 맞았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가 폭스 TV에서 하는 무슨 토론회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폭스 TV의 뉴스 앵커인 메건 켈리라는 이제 여성 앵커가 굉장히 뭐 예컨대 도널드 트럼프가 여자들한테 돼지라고 부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표현을 했던 걸 꼭 집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거죠. 트럼프가 굉장히 진땀을 흘리며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고 해요.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가서 봤냐? 메건 켈리가 눈에서 피를 흘리며 나를 막 공격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물론 뭐 눈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겠지 피가 뭐 이런 식으로 영어를 이렇게 번역해
그렇게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온라인에서 여성들이 말하자면 월경은 모욕이 될 수 없다라는 해시태그 그래서 해시태그 period is not an insult라고 하는 해시태그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참 거기도 대통령 후보가 문제네요. 그렇죠. 수준이.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캐나다에서도요 생리대 세금 폐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말 월경의 해? 뭐 아까 뭐라 그러셨죠? 월경의 해. 네. 그럴만 하네요.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제 막 드러내고 어떤 메시지도 전달하고 작품 사진으로도 찍어 올리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디지털 기기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또 신나는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애플에서 아이폰에 건강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디폴트 설정 값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월경 주기를 추적할 수 있는 기록하고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또 2015년에 돼요. 그러면서 유저의 젠더가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사실. 이때까지는 남성으로 아마 설정값이 되어 있었을 어플리케이션이 여성이 함께 들어가게 되는 이런 변화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말하자면 월경을 금기시해온 가부장제의 고정관념과 싸우는 여성들의 저는 피해 향연이라고 생각하는데 피해 향연 월경 자존심가 이제 피해 향연까지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2016년 한국에서도 월경과 생리대가 말하자면 우리 사면 맨날 건물 비닐봉지에 맞아요. 넣었잖아요. 투명하면 안 됐어요. 보이니까. 이렇게 내는 순간 남자 계산 맞아요. 신경 쓰고 뭔가 순간 텐션이 그러고 보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약국에서 그때 파는데 이거를 슈퍼마켓이 왜 아니었을까요? 그땐 약국에서 팔았던 거 같아요. 약국에서만 팔았구나. 네. 그래서 그거를 대부분 약국의 약사가 남자였어요. 그래서 여자 약사가 있는 약국까지를 찾느라고. 네. 약간 바보시시였어요. 지금 생각하니. 그래서 이제 한국도 결국 이제 길거로 나왔고요. 아까 조혜영 프로그래머님 언급하셨던 것처럼 지난 7월 3일이었습니다. 인사동이랑 SNS에서 해시태그 생리대를 붙이자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빨갛게 월경혈을 묻히고 생리대를 거리에 붙이고 하는 식의 캠페인이었었고요. 사실 이것도 또 욕을 엄청 했죠. 사람들이 꼭 이렇게 불쾌하게 하면서 월경을 얘기해야 되냐. 근데 사실은 그걸 불쾌하게 여기는 것과 싸우려는 건데 그걸 다시 불쾌하다고 얘기해버리면 뭐 어떡하자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월경의 자리를 잡아주기 위한 건데 월경이라는 거가 그런 건데 그것이 이미 불쾌하다는 고정관념으로 이걸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게 이제서야 얘기가 된다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인류의 절반이 생애 8분의 1에 가까운 시간 동안 월경을 경험을 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월경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었던 셈이고요. 여성학자 박이은실 선생이 쓴 책 중에 월경의 정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재미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이 책에서 이제 박이은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아주 평범한 몸의 일 그러니까 월경을 금기로 만들어 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경이란 여성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생물학적 신진대사 이지만 가부장제 사회는 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여성을 말하자면 성스러운 존재로 만들거나 열등한 동물의 위치로 끌어내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성에게 다양한 제약들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예컨대 여자들은 월경을 하게 되면 뭐 정신 상태가 불안하고 감정이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이상적인 판단이 안 되고 막 이런 식의 이야기들 너무 히스테리컬하고 많이 신경증이 들어왔잖아요. 일어나고 그래서 막 농담처럼 너 오늘 그날이냐 뭐 이런 거 무슨 말만 하면 전부 다 그렇게 입을 막아버리는 방식 같은 것들이 가장 쉬운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거 한번 찾아봤더니 그 글로리아 스타이밀럼이라는 아주 유명한 여성운동 학자이면서 여성운동가이기도 하죠. 근데 책을 한 권 썼는데 그게 번역되어 나와 있더라고요. 남성이 월경을 한다면 이라는 제목이 제발 좀 했으면 좋겠네. 그래서 저도 그냥 책
책은 안 읽어봤고 이런 책이 있구나 하는 것만 알았는데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들고 정말 남성이 월경을 한다면 권력을 잡고 있는 남성들이 월경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거 좀 상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 남성이 월경을 한다면은 그 피 흘린 양이 제일 많은 사람 때문에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오줌 막 멀리 나가는 거 남자가 자랑하는 거죠. 피 많이 흘리는 사람, 막 길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 뭐 오늘 몇 리터 흘렸어. 우수 월경자 해가지고 상을 주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의 이게 생리적 현상이었다면 이게 결코 혐오스럽거나 불쾌한 일이 되지 않고 자랑스럽고 사회적으로 추앙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았을까요? 너무 그랬을 것 같죠. 예. 예,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잘 못하게 만들고 뭐 신성하거나 멸시할 만한 것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월경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이제 여성 혐오로 이어진 역사는 좀 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월경열이 악기를 부르거나 남성의 성기를 상하게 하고 음식을 썩게 만든다는 등의 이제 미신이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문화권에서 통용이 되었고요. 실은 이렇게 이제 월경을 두려워하는 어떤 식의 의식적 무의식적인 것들이 최근에 공포 영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재미있는 공포 영화들이 있는데 꼭 여자들이 월경을 시작하면 마녀 염력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늑대 인간으로 변신을 시작하거나 뭐 이런 식의 공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저희 거죠. 그 옛날 그게 없어진 지도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택시 기사가 첫 손님을 여성을 태우면 운수가 없다. 가게를 열었는데 아침에 첫 손님이 여자면 그날은 재수가 없다. 그러니까 뭔가 여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터부시하고 그건 운수 나쁜 거, 재수 없는 거 이렇게 연결됐던 거에 어떤 핵심적인 거가 여자는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거가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 어렸을 때는 그 가게 같은 거 갈 때 괜히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오늘 하루 운 나쁘면 어떡하지? 그런 거 정말 염려했던 기억이 나요. 뭐 엄마가 콩나물 사라 뭐 이렇게 심부름 할 때 내가 좀 들어가도 되는 건가? 막 이런. 근데 사실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종교에서도 여성이 월경을 하면 뭐 예배를 못 보게 하거나 뭐 코란에 손을 못 대게 하거나 근데 사실 박예은실 선생이 얘기하고 있는 것도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월경에 대한 금기가 단순히 여성에 대한 어감만은 또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컨대 제사 지낼 때 제사 음식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월경하는 여자는 더럽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외가 그 노동에서 제외가 됐을 때 그래서 알아서 여성들이 경합하고 한편으로는 협상하고 뭐 이런 역사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지금 아까 얘기하신 그 재현 중에 갑자기 그런 영화 대중 영화 중에 캐리라는 영화 있잖아요. 공포 영화. 네, 공포 영화. 네. 이제 그게 사춘기 소녀가 이제 되게 종교적으로 억압적인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에 결국에 이제 뭐 악기 같은 게 막 들린 초능력의 어떤 힘을 가지게 되면서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피를 뒤집어 쓰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요. 근데 그게 사실은 거의 걔가 이제 생리를 하는 것과 겹쳐지는 그러니까 이 생리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혐오스러우면서도 마치 여자들만 갖고 있는 어떤 능력 같은 파워처럼 굉장히 상반적으로 그러니까 여성들이 성모 마리아와 파무파탈로 이렇게 대립돼서 재현되는 것처럼 이제 캐리 같은 영화도 그렇고 그거랑 좀 비슷한 또 진저 스냅이라고 하는 영화 공포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도 좀 B급 영화 중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영화인데 그 영화도 보면 생리를 시작하면서 두 자매가 늑대 소녀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아마 영화들을 같이 보면서 보면 이 얘기가 대중문화 안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 굉장히 재미있는 공포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를 또 이어가자면 박예은실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미신들이 과학과 함께 사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쵸. 과학이 사람의 몸을 정확하게 안다라는 환타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런 미신이 사라지자
과학이 말하자면 그 자리를 대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폐경이나 월경전 증후군 같은 용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근대 의학에 의해서 발명된 용어들은 여성을 감정적, 지적으로 문제적인 존재로 만들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이것이 팩트이자 과학이 되어버리면 사실은 미신보다 더 싸우기가 힘든 것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월경은 공적 영역의 다양한 활동으로부터 여성을 이제 배제할 만한, 신뢰할 만한 이유가 된 것이고요. 흥미롭게도 남녀 사이의 위기가 분명한 사회일수록 이런 월경에 대한 금기가 더 이제 견고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월경이 여성의 일이기 때문에 아까 글로리아 스타이넘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남성의 일이 아니라 여성의 일이기 때문에 음지로 쫓겨났고, 그랬을 때 문제는 이렇습니다. 월경에 대해서 말하는 공식적이고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첫 번째 예로 들자면 이런 상황이라서 월경에 대한 교육이 일단 학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때 사실 여성들은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서 또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현실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처음 경험하면 당황하게 마련인 몸의 변화를 이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남성들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 참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런 것처럼 월경이 무엇인지 이제 생리대 광고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더 큰 문제로도 연결이 될 수, 더 크다라고 표현한 건 적절하지 않은데 다른 분야에서 또 문제가 생기죠. 소비 인구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숫자가 생리대를 소비하고 한 여성이 평생 생리대에 쓰는 돈이 약 680만 원에 달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생리대는 물가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킴벌리 같은 데가 정부의 제재 없이 막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초코파이 가격 못 올리는 거 국가가 개입하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초코파이가 물가지수에 되게 중요한 기준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이는 생리대 가격이 지난 5년간 소비자 물가 대비 최대 3.5배가 인상이 되어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아까 잠깐 찾아봤더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 너무 부풀리는, 생리대 가격이 너무 부풀려져 있는 거 아니냐, 거품이 끼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직권조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예, 그런 뉴스를 저희가 접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야말로 사실은 이 사회에서 생리가 다뤄지는 되게 흥미로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여성은 보편 시민으로 상상되지 않기 때문에 월경 역시 시민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가 되고, 여성은 시민이 아닌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 얘기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리대의 사용은 개인 취향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인 줄 아는 자본만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는 거죠. 5만 대만 새로운 생리대를 개발을 하면서 예,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덕분에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세계 어느 곳에서보다 비싸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시장은 형성되어 있지만 정부는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소비자는 호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깔창 생리대를 쓰는 10대 여성처럼 이 소비의 회로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죠, 학교에도 가지 못하는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게 좀 약간 이제 담론이 이제 막 더 공개적으로 공론화돼서 막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실 그 소녀 깔창, 생리, 이 세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문 기사에서 보도될 때 한편으로는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정도로 그 굉장히 기본권, 생존권의 문제를 이렇게 침해받는 저소득층이 있구나. 특히 이게 젠더의 문제로 가면 어떻게 이제 달라질 수 있나,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좋긴 했는데, 이 소녀 깔창 생리라고 하는 이 자극적인 어떤 부분, 선정적인 부분, 그래서 결국은 요 정도 수준의 어떤 범위 내에서만 이제 이 자꾸 공론화될 것이 아주 기본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왜 아까 이제 이 반대는 마치 이 반대는 어떤 취향이 있어서 뭐 우리 날개 달릴 것을 쓸 것이냐, 아니면 뭐 유기농을 쓸 것이냐, 뭐 마치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극과 극을 이룬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이런 여자의 이런 아직 생리대도 없는 여자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논의가 갈까봐 사실 좀 그렇죠.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생리대가 취향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게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이 자기의 몸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리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리대도 있고 탐폰도 있고 그다음에 생리컵 같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면생리대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생리대랑 면생리대를 이제 같이 쓰는 편인데 저희가 생리통이 굉장히 심해서 사실 면생리대를 쓸 때는 조금 덜한 편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드는 사람이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생리전 증후군도 사람마다 증상도 다르고 강도도 다 다르고 아예 없는 사람도 있는 한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성들이 어렸을 때 이게 이제 건강권이고 사실은 행복 추구권인데 이게 취향이라는 말로 이런 것들을 다양한 나는 이런 생리대를 쓸 거야 나는 뭐 탐폰이 더 맞아 이런 것들 얘기하는 순간 마치 그거는 사치스러운 어떤 취향처럼 이야기될까 봐 그러니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담론을 좀 확장해 나가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 몸에 맞는 것들을 여성들이 탐험하고 모험하고 맞아요. 탐구해 여러 가지를 써보면서 어떤 것이 맞는지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좀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회 자체가 여성들로 하여금 자기 몸을 끊임없이 허무하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그렇지만 거울을 보고 나쁘지 않아라고 생각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매번 나는 너무 뚱뚱한가? 뭐 나는 뭐가 지금 잘 갖춰지지 않았나?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생리도 너무 모르고요. 왜냐면 아까 뭐 계속 얘기하고 우린 충분히 탐구할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고 부끄러워해야 했으니까 그런 구하기도 어려워요. 사실 네. 생리대 탐폰 더 맞아요. 비싸기도 하고 생리컵은 잘 들어와 있지도 네, 않고. 그렇죠. 저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담론이 좀 더 풍부하게 확장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뭔가 부끄러운 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구매력이 없는데 그걸 말하지 못했던 그런 소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관심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된 거잖아요. 이게 좀 더 정말 좀 확장돼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여성의 몸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억압적이었나, 얼마나 우리가 말하지 못했나, 항상 이런 게 이 개인적인 문제로 항상 치부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근데 재미있는 건 저는 이제 이 월경과 생리대를 둘러싼 담론들이 진행이 돼가는 거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깔창 생리대 뉴스가 터졌을 때 즉각적으로 나왔던 반응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뭐 정부에서 면생리대를 사가지고 학생들한테 나눠주자. 뭐 그러면 이제 면생리대 시장도 좀 이렇게 확장이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또 막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즉각적으로 그 친구들이 지금 그 명생리대에 씻고 빨고 할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또 이제 반론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담론들이 풍부해져 가는 게 이게 단순히 또 월경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이제 계급에 대한 이야기로도 확장이 되고 하는 지점에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경을 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완경하면 여자가 아닌 것처럼 그럼 여자란 뭔가 성애적으로 생리할 때만 여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진짜 여자가 뭐냐 남자가 뭐냐도 이상한 기준들인 거죠. 그래서 무슨 책을 젠더무법자란 책이 있는데요.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거기 필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자가 대체 뭐야 이러면서 애를 낳을 수 있으면 여자야? 그러면 완경하면은 트랜스젠더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냥 지금 나는 인간인가? 네. 계속 아까 캐리나 뭐 진저 스냅 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대중 영화 말고 아까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이제 남자가 생리한다면 뭐 이런 책을 썼었잖아요. 근데 네. 사실 그거를 실질적으로 실행해 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리해 주세요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이 10대 청소녀들이 자기 동료, 친구
남자친구들한테 하루 동안 네가 생리를 한다면 어떤지 경험을 해봐라 라고 해서 생리대를 채운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실험하고 그 촬영을 한 것이 이제 생리해주세요 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요걸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예, 굉장히 정말 유쾌하고 발랄하고 재미있어요. 이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예, 또 했을까요? 2004년 작품인데도 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저희 설국제 여성영화제 아카이브에 있죠. 아카이브에 네. 있기 때문에 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대여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가능하니까. 재밌습니다. 네. 생리 노래 만들어가지고 노래도 막 부르고요. 그 외에 아카이브 저희 보라에 있는 좀 생리 관련한 영화들을 좀 추천을 해드리면요. 요거는 폐경 완경이라고 하는 85세의 페미니스트 학자이자 페미니스트 운동가가 자기의 이제 완경에 약간 폐경 느낌표 완경 물음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요 영화를 보시면 완경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또 뭔가 완경 이후의 삶은 여성의 삶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흥미진진합니다. 것을 얘기하는 요 자막 있는 다큐멘터리고요. 그다음에 요 영화는 이제 엄마와 딸이 생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월경을 시작한 딸과 완경하게 된 엄마 간의 이야기예요. 단편 영화인데 생리해서 좋은 날이라고 하는 단편 영화가 있어요. 요것도 찾아볼 수 있고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약간 기대작으로 내년에 저희 여성영화제 6월에 상영될 생리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장편 다큐멘터리가 현재 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좀 지켜봐 주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요. 네. 아유, 우리 저기 손희정 선생님께서 월경이라는 페미슈를 가져와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작년이 월경에 해였다는 것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저희들이 나눠봤는데요. 네. 정리를 좀 할까요, 이제? 네. 네네. 저 사실 뭐 해야 될 얘기는 다 된 것 같고요. 네.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장이 우리를 농락하게 내버려두지 않으려면 사실 여성들은 이제 소비자 정체성 너무 중요하긴 한데 그것을 넘어서 시민권을 요구하는 대로 나아가야 되고 그랬을 때 월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월경의 해를 만들고 또 뭘 만들어야 될까요? 네. 근데 이런 식의 문화 운동이 제가 워낙에 문화 연구를 하니까 신나고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정치 세력화로 늘 연결이 돼야 되겠죠. 네. 또 뭐 더 하실 얘기 없으신가요? 저는 이 생리를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이 영화들이 나와 있다는 것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 많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생리대가 검은 비닐봉지를 벗듯 우리도 우리를 둘러쌌던 이런 뭐 억압적인 것을 좀 벗고 생리 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네. 네. 예, 월경은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거나 네.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뭐 행복 추구권이고 시민권이고 기본권이다라는 얘기로 오늘의 페미슈 끝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이것도 한 시간 갔잖아요. 한 시간 됐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는 2016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